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퓨터 강사 김민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영진닷컴 출판사의 2025년 올인원 교재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교재이고요. 상시 공략 문제 4회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영상 보시면 상시 공략 문제 1회부터 3회까지 풀이 있으니까 쭉 한 해 한 해 다 풀이를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번에는 4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커마 2급은 시트가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시트부터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연습하실 때 순서를 정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기본 작업 1시트는 커마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만 하시면 되는 문제라서 다른 문제 다 푸시고 마지막에 시간 남을 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A1셀에는 제목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요. A3셀에 클릭하셔서 문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디는 영어 소문자와 숫자가 섞여서 나왔고요. 이름과 주소는 한글로, 주민등록번호는 숫자와 빼기, 하이픈 기호와 별 표시가 섞여서 나왔습니다. 가입 일자와 연락처도 숫자와 빼기 기호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셀 서식 사용하지 마시고 내용에 입력되어 있는 거 그대로 타이핑만 해주시면 되고 오타 없이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기본 작업 2시트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시트는 셀 서식에 대한 문제이고요. 각 2점짜리 5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A1부터 G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할 거고요. 글꼴 도둠으로 크기 18포인트, 글꼴 스타일 굵게, 밑줄은 이중 밑줄,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A1부터 G1까지 블럭을 잡죠. 위에 메뉴 중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바로 찾아서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꼴 모양은 도둠이라고 했습니다.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데요. 화살표 클릭하셔서 도둠 찾아서 클릭해 주셔도 되고 만약에 빠르게 못 찾으시겠으면 맑은 고딕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직접 타이핑 하셔서 찾으셔도 됩니다. 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예요. 숫자 옆에 화살표 클릭해서 18포인트 클릭해 줄 거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입니다. 글꼴 부분에 첫 번째 가 버튼 클릭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중 밑줄도 넣으셔야 되는데 밑줄 옆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 클릭하셔서 이중 밑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굵게 클릭하고 밑줄 옆에 화살표 이중 밑줄로 클릭하겠습니다.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해야 되네요. 자, 이 1행이니까요. 1행, 머리글 숫자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행 높이 메뉴에 들어갑니다. 높이는 30으로 직접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문제 2번이요. B4부터 B8셀 먼저 블럭을 잡아 볼까요? B의 4부터 B의 8셀 블럭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B9부터 B13셀이거든요. 자,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계시는 상태에서 B9부터 B의 13셀까지 블럭 잡아주고 컨트롤 키는 떼줍니다. 아까 사용했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A3부터 G의 3까지 필드명 있는 부분 블럭 잡으셔서요. 셀 스타일이 녹색 강조 6번입니다. 스타일 중에서 화살표 자세히 버튼 클릭하시고요. 이 중에서 찾으시면 되죠. 녹색 중에서 강조색 6번입니다. 여기 있네요.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잠깐만 기다리시면 스타일의 이름이 뜨니까요. 확인하시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F4부터 F13 영역은 블럭 잡을게요. F4부터 F13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와 함께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표시예에 보니까요. 0일 때도 0원으로 표시를 하면 되네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셀 서식 들어가겠죠.
표시 형식에서 제일 밑에 있는 사용자 지정 클릭하고요. 자, 0일 때는 0원이라고 표시를 해야 하니까 샵, 콤마, 샵샵 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원이라고 표시할 필요가 없었다면 샵, 콤마, 샵샵 샵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는 거죠. 샵, 콤마, 샵샵 0에 뒤에 클릭해서요. 형식 부분 뒤에 클릭해서 큰 따옴표 넣으시고 한글로 원 입력하신 후에 다시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샵, 콤마, 샵샵 0으로 천 단위 쉼표도 들어가고 뒤에 큰 따옴표에 있는 원자도 삽입이 되겠죠. 확인하겠습니다. 결과 확인하시고요. G9셀이 여기네요. G9셀을 클릭해 놓고요. 최대 판매량이라는 메모를 삽입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메모 삽입하시면 되죠. 제 컴퓨터는 컴퓨터 사용자 이름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되어 있어요. 시험장에 가시면 다른 사용자 이름이 나오실 수 있는데 이건 지우셔야 됩니다. 본인 컴퓨터에도 다른 이름으로 사용자 이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력되어 있는 건 다 지우시고 거기에다가 한글로 최대 판매량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자, 메모를 삽입을 했고요.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라고 하네요. 방금 메모를 입력하셨던 G의 9셀을 다시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해 주시면 한번 클릭하면 표시가 되고 다시 클릭하면 숨겨지게 되죠. 저는 처음 클릭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 맞춤하셔야 되거든요. 메모 서식 들어가실 때는 방금 입력하신 메모에 테두리를 클릭을 해주고요. 이렇게 조절점이 나타났을 때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면 메모 서식이라는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갈 거고요. 잘 보시면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맞춤에서 자동 크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위에 여러 개의 탭 중에서 맞춤을 클릭하시고 자동 크기라고 했거든요. 자동 크기에 체크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메모 서식에 맞춤을 자동 크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까지 진행됐고요. 메모가 자동 크기로 항상 표시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빈 셀을 클릭해도 메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A3부터 G의 13 영역은 모든 테두리 적용하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넣겠습니다. A3부터 G의 13셀까지 블럭 잡고요. 테두리 부분에 화살표 클릭하셔서 모든 테두리를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화살표 클릭하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 먼저 하시고 모든 테두리를 하시면 모든 테두리로 덮어 써져 버리니까요.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 필드 제목 부분을 가운데 정렬하라고 나오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그 부분은 없고 셀 스타일만 출제가 된 것 같네요. 자, 이제 기본 작업 3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은 조건부 서식 문제입니다. 문제를 볼게요. 과목별 성적 처리 2표에서 아이디 번호가 2로 시작을 하거나 OR이겠네요. 하거나 라고 했으니까요. 3D 프린팅 점수의 순위가 1에서 5등에 해당한다면 그 행의 전체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고 글꼴 색은 녹색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겠습니다. 함수 제공해 주죠. 이 함수 그대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건부 사용하실 때는요. 필드 제목은 잡지 않죠. 본문에만 스타일을 적용을 해야 하니까요. A4셀부터 H20셀까지 본문 내용만 블럭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클릭해서 들어갈 거고요. 새 규칙 클릭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수식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등호 써주고 조건이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한 개만 맞으면 된다는 시작하거나 라고 했으니까 OR 함수를 먼저 써줄 거고요. 가로 열어서 첫 번째 조건을 넣어주겠습니다. ID 번호가 2로 시작하거나 그러면 레프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ID 번호의 왼쪽 한 글자가 2가 맞느냐라고 찾으시면 되겠죠. 레프트 함수 써줄 거고요. 가로 열어줄 거고요. 첫 번째 ID 번호. ID 번호는 A4셀입니다. 클릭하시고요. A4셀 클릭하고 자판에 있는 F4번 두 번 누르셔서요. ID 번호라는 열은 고정을 하되 4행부터 20행까지는 전부 다 2로 시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숫자 4에는 고정이 되면 안 됩니다. A 열 번호 앞에만 달러 표시, 4 앞에는 달러 표시가 없습니다. 클릭해 줬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요. 다음 A4셀의 왼쪽에 한 글자만 출력을 해서 그게 2로 시작하느냐라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한 개의 숫자만 필요하다. 1이라고 써주고 가로 닫을게요. 그리고 이것이 알파벳 2와 같으냐라고 조건을 써줄 거고요. 레프트 함수 끝났으니까 콤마 찍어서 OR 함수를 분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 3D 프린팅 점수 순위가 1에서 5등 사이여야 됩니다. 자, 랭크 EQ 함수 사용하면 되겠네요. 랭크.EQ. EQ점은 아니네요. EQ하고 가로 열어주죠. 순위를 구할 셀을 먼저 찍어 주셔야 됩니다. 3D 프린팅 점수라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 H4셀 클릭해주고 F4번 두 번 눌러서 열만 고정한다. 콤마 찍고요. 이제 순위를 구할 범위 잡아주셔야 되죠. H4부터 H20까지 블럭 잡아주고 이 부분은요. 자동으로 전체 절대 참조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높은 점수가 1등을 할 테니까 마지막 오더는 그대로 둘 거고요. 가로 닫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위를 구한 값이요. 5등 안에 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결국에는 숫자 5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1, 2, 3, 4, 5에 해당이 되겠죠. 작거나 같다 5라고 써주고 가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식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뭐뭐 하거나 라고 했으니까 OR에 들어갔고요. A4셀에 있는 왼쪽에 한 글자가 2라면 결국 2로 시작한다는 게 되겠네요. 이거나 그리고 랭크 EQ로 순위 구합니다. 누구의 순위요? H4에 있는 순위를 구하는데 H4부터 H20 중에서 H4셀의 순위를 구해줍니다. 그 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 결국 1, 2, 3, 4, 5등이라면 서식을 이제 꾸며주면 되겠네요. 자, 밑에 서식이라는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조건이 뭐였냐면요. 글꼴 스타일을 잠깐만 볼게요. 굵게 하고 표준 글꼴 색을 녹색으로 하는 게 조건부 서식이었습니다. 서식 들어가셔서요. 스타일 굵게 해주고 바로 밑에 있는 글자 색, 표준색에 있는 녹색으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확인해 보니까요. 김서연, 박사랑, 지연우, 변순용, 이지혜, 송영미 몇 명인가요? 1명, 2명, 3명, 4명, 5, 6명이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서식 풀어봤습니다. 그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식 쓰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실 분들은 빈 셀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함수 마법사로 문제 푸신 다음에 식을 복사해서 조건부 서식에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문제를 풀고 나서 봤는데 조건부 서식이 좀 이상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고치셔야 되잖아요. 조건부 서식 수정하시는 방법은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시고요. 규칙 관리에 들어가 보시면 수식이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식을 클릭하고 규칙 편집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식을 수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맞게 풀었기 때문에 취소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할게요. 자, 규칙 관리에 들어가면 규칙을 다시 편집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빈칸에 풀이를 하겠죠. 문제를 볼게요. 성별이 여이고 직책이 매니저인 인센티브 평균을 계산을 할 건데요. 평균 구하는 거는 이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값들만 평균을 구할 거잖아요. 조건이 한 개였다면 에버리지 if 쓰면 되는데 조건이 두 개여서 에버리지 if 사용할 거고요.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하니까 라운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1000의 자리라고 하면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고 100의 자리가 마이너스 10, 100의 자리가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1000의 자리는 마이너스 4입니다. 결국 반올림할 자리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해 놓고 등호 쓰고 라운드 함수 먼저 들어가서요. 저는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인수창 열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강의 보시면 대부분 등호 쓰고 라운드 함수 들어가신 다음에 위에 fx라고 하는 함수 삽입하는 버튼 누르실 거예요. 단축키 이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고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fx 버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함수 인수창 떴습니다. 라운드 함수가 떴고요. 넘버에서는 평균 구해줘야 되고 밑에서는 반올림할 자리 넣어줘야 됩니다. 우선 순서대로 저는 진행을 할게요. 넘버에서는 에버리지 ifs로 평균 구해줘야 됩니다. 왼쪽 위에 이름 상자에서 추가하셔도 되고요. 이름 상자에서 화살표 눌러서 함수 추가하신 다음에 에버리지 ifs 찾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볼게요. 우선 에버리지 ifs는 a로 시작하는 함수니까 여기서 바로 찾아서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에버리지 if s예요. 자, 창이 조금 깨져 보이는데 첫 번째 인수는 에버리지 레인지입니다. 결국에는 평균을 구할 범위이거든요. 문제에서 누구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냐면 인센티브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건은 성별이 여이고 직책이 매니저인 게 조건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평균 구할 범위는 인센티브 범위가 되겠습니다. 2의 3셀부터 2의 12셀까지 블럭 잡아주고요. 그 다음 인수창은 크리테리아 랭지, 조건 범위란 뜻이죠. 첫 번째 조건은 성별이 여여야 되죠. 성별 범위를 잡아주고요. B3부터 B12까지 조건이 뭐였습니까? 여였어요. 여는 어차피 우리가 채우겐들로 답을 더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여라고 써주셔도 되고 입력되어 있는 값들 중에서 여를 그냥 클릭을 해주셔도 함수 인수창에서 자동으로 여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 조건 범위, 직책이 매니저여야 한다고 했죠. 직책 범위 잡아주고요. 그 다음 조건은 역시 매니저 입력되어 있는 부분 그냥 클릭하셔도 인식이 됩니다. 자, 평균 구할 범위, 인센티브 범위 잡았어요. 그리고 성별 중에서 여인 거 찾아주었고요. 직책 중에서 매니저인 거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직접 쓰지 않고 셀을 클릭해서 입력을 했고요. 직접 쓰시는 분들은 쌍따옴표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 볼게요. 한 번 더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안 되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잠깐 놓쳤네요. 라운드 함수에서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건지를 제가 안 넣었어요. 그래서 반올림할 자리 넣으라고 뒤에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바로 써주셔도 되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라운드 함수 입력되어 있는 곳에 클릭하시고 fx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함수 인수창이 뜨죠. 제가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푸느라고 반올림 숫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반올림은 아까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라운드 함수에서 넘버에서는 평균 구했으니까요. 그 다음 칸에다가 1000의 자리를 의미하는 -4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자, 600만 원 평균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인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저처럼 오류가 나시니까요.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접수 일자의 월이 3월부터 5월은 정시이고요. 9월은 수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자, 달을 먼저 구해서요. 그 달이 5월이냐 4월이냐 뭐 3월이냐 9월이냐 그것도 아니냐라는 것을 찾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 함수로 해당하는 월의 출력값 값을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위치 함수 먼저 쓸게요. 스위치, 오랜만에 출제된 함수 문제네요. 자, 여기에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면요, 구해야 하는 값입니다. 월을 구해서요, 그 값이 1일 때 출력할 거, 1일 때 뭐라고 출력할지. 그러니까 제가 밸류 1이라서 1이라고 했지만 우리 문제에서는 3, 4, 5, 6, 7, 8, 9월이 될 테니까 그 값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어주고 거기에 대한 리저트 결과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출력할 값에 대한 결과를 넣어주시고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에서요, 달을 구해야 되겠는데요. months 함수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름 상자를 쓰지 않고요, 직접 입력을 해 볼게요. months 함수 month 쓰고요. 위에 fx를 클릭을 하면 한 번 더 클릭을 해 볼게요. 아이고, 제가 가로를 열었어야 되는데 가로를 열고 다시 한번 fx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months 함수 인수창으로 바로 넘어왔어요. 바로 안 뜨시는 분들은 fx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months 함수로 넘어오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달을 추출할 거거든요. 어떤 날짜에 월을 추출하고 싶냐면 접수 일자에 월을 추출하고 싶습니다. 2024년 4월 5일을 클릭을 했더니 자동으로 4월이다 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하지 마시고 위에 스위치 함수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칸이 하나밖에 없는데 클릭하시면 다음 칸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만약에 다음 칸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으면 탭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다음 칸부터요. 3일 때 정시라고 출력할 거고 4일 때 정시라고 출력할 거고 5월일 때도 정시, 9월일 때는 수시, 아닐 때는 공백으로 출력하겠다고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3일 때는 탭키 눌러서 정시로 출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구한 month, 월이 그 다음에 어떻게 출력되는지에 따라서 출력되는 값과 출력할 그 문자를 넣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4이면요. 그때도 정시입니다. 탭키를 눌러서 작업을 하시면 자동으로 그 결과로 출력할 정시라는 문자에는 큰 따옴표가 붙게 됩니다. 5월일 때도 탭키 눌러서 정시고요. 또 탭키 눌러서 9월일 때는 수시라고 출력하라고 했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결과와 상관없이 큰 따옴표로 공백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시면 정시가 하나, 둘, 셋, 네 개, 수시가 2개, 나머지 2개는 공백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하시려면 접수일자의 월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표 3번입니다. 조금 문제를 내려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문제 3번 표 3의 응시 여부와 지원 번호를
두 개를 이용을 하래요. 결시율을 셀에 계산을 할 건데요. 2의 17셀이네요. 결시율은 응시하지 않은 셀, 결국에는 응시 여부 중에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라는 거니까 빈 셀 개수 구하시는 건 카운트 블랭크 이용하시면 되겠고, 전체 셀의 개수를 셀 때는 카운터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응시 여부에서 카운터 함수를 사용을 하면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것만 개수를 세거든요. 여기서는 전체 셀의 개수를 센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셀 개수 구할 때는 카운터 함수 쓰실 때에는 지원 번호 범위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응시 번호와 지원 번호 두 개의 범위를 이용을 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답 넣을 부분인 2의 17셀에 클릭하시고 등호 쓰고요. 카운트 블랭크 이용하겠습니다. 함수 쓰시고 위에 fx 클릭하시면 되죠. 랭지, 범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응시 여부 중에서 응시하지 않은 비어있는 셀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요. C의 17셀부터 26셀까지 블럭만 잡아주시면 자동으로 3개의 셀이 비어져 있다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3이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에다가 나누기 전체 셀 또 구해줘야 되거든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맨 뒤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나누기에 해당하는 슬래시 기호 넣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카운터 함수 사용합니다. 카운트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데 문제에서 지원번호 이용하라고 했으니까요. 지원번호에는 A라는 문자도 입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든지 숫자든지 무조건 뭔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카운터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fx 클릭하셔도 되고 컨트롤 A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원번호의 범위 중에서 셀이 몇 개인지 세줘야 되죠. 범위는 A17부터 26까지 지원번호의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부분 블럭 잡아주시면 자동으로 10개의 셀이 있습니다. 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요. 아까 응시 여부에 비어있는 셀이 3개였고요. 지원한 사람은 전부 다 10명이기 때문에 0.3이라고 출력이 되었는데요. 이걸 퍼센테이지로 출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3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100분율로 표시가 되겠죠. 역시 위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맨 뒤에 클릭해 놓으시고 이번에는 곱하기예요. 별표 넣으시고 100 숫자 쓰신 다음에 엔터키 쳐보시면 0.3에 100이 곱해진 30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하셔서 퍼센트 기호까지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자, 위에 다시 한번 수식 입력줄 클릭하고 엔드 연산자 시프트 키와 숫자 7번 넣어주시면 되죠. 큰 따옴표 넣으셔서 퍼센트 기호 시프트 키 누르신 상태에서 숫자 5번이죠. 큰 따옴표 다시 닫아서 엔터키 쳐주시면요. 30%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4번이에요. 승률이 가장 높은 게이머명. 문제 보겠습니다. 승리 중에서요. 여기네요. 이 중에서 1번째로 첫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라지 함수로요. 1등으로 큰 값을 찾아주면 되죠. 맥스 함수를 사용을 했다면 승리 범위만 잡았을 때 자동으로 제일 큰 값을 찾았겠지만 라지 함수는 몇 번째로 큰 값인지 첫 번째로 큰 값이니까 첫 번째 1이라는 숫자까지 인수에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점수를 받은 점수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범위 중에서 세 번째 열에 있는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는 게이머 명이 여기에 출력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VLOOKUP 함수까지 함께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 넣을 부분인 J24셀에 클릭해 놓으시고 등호 쓰고 VLOOKUP 들어갈게요.
저는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위해서 좀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쭉 수식을 이용하실 분들은 다 풀이가 되고 나서요. 그 위에 수식을 좀 비교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VLOOKUP 함수에서 룩업 밸류는 찾는 값입니다. 지금 찾으려고 하는 값은 승리 중에서 첫 번째로 높은 점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지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LA, RGE, 가로, 아이고, 엔터키가 쳐버렸네요. 다시 할게요. FX 클릭해서요. 요거 지워주고, 큰 따옴표 지워주고, 제가 가로 Shift 키를 누른다는 게 엔터키를 쳤습니다. 가로 열고 위에 라지 함수 클릭해주면요. 자동으로 또 인수창이 바뀝니다. FX를 클릭하시면 그 라지 함수 쓰시고 FX 클릭하시면 2번 누르셔야 되는데 위에 수식 편집기에서 그냥 함수 이름 있는 거 클릭하셔도 바로 인수창이 바뀌어요. 자, 우리는 승리 중에서 첫 번째로 큰 값 찾을 거니까 어레이는 승리 부분. G의 17셀부터 G의 24셀까지 중에서 K번째, 첫 번째로 큰 값, 제일 큰 값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VLOOKUP 다시 클릭하죠. 테이블 어레이는요. 이 값을 어떤 표에서 찾겠냐. 테이블이 표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표 범위 잡아주겠습니다. 필드명까지 잡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본문 내용만 블럭을 잡을게요. G의 17부터 I 24셀까지 블럭을 잡았습니다. 이때 컬럼 인덱스 넘버. 그러면 내가 찾은 제일 큰 값이 방금 잡은 이 표 안에 있다면 몇 번째의 열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할 것이냐. 컬럼 인덱스라는 건 열 번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게이머명을 출력해야 되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는 게이머명을 출력을 하겠다. 자, 마지막은 내가 찾은 승리 중에서 제일 큰 값과요. 요 값이죠. 253. 이 값이 여기에 있는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할 때 세 번째 열에 있는 게이머명을 출력을 할 거거든요. 뭐 253이어야 되지 뭐 252라든지 4라든지 어떤 범위에 속해져 있다고 해서 출력을 할 건 아니에요. 이 뭐 승리와 패배 사이에 아니면 또 이 밑에 있는 값과의 사이 값까지 게이머명을 출력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은 값과 이 표에 있는 값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만 게이머명을 출력을 할 거라서요.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의미로 펄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펄스는 숫자로 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펄스라고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숫자로 간단하게 0이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저는 0이라고 쓸게요. 그랬더니 옆에 자동으로 펄스가 인식이 되었죠. 자, 승리 범위 중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했습니다. 그 값이 이 표 안에 있다면 세 번째 열에 있는 게이머명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가 찾은 숫자는 표에 있는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승률이 가장 높은 게이머명은 마법사라고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계산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주민등록번호에서 이 빼기 표시 앞에 있는 문자열만 추출해서 생년월일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 업무 보시다 보면 이런 작업을 하실 일이 많죠. 특히 뭐 인구 통계 같은 거 낼 때 이 주민등록번호를 조사를 해가지고 앞에 생년월일만 딸 수도 있고 또는 회원 관리하실 때에도 회원들 그 생년월일이 필요하실 때 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를 떼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미드 함수와 서치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미드 함수는 내가 선택한 값에 몇 번째부터 몇 글자를 출력할 건지를 넣어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인수가 3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서치 함수는 이 빼기라는 기호를 찾아서요. 그거보다 이 서치 함수로 빼기라는 기호가 있는 자릿수를 찾아줍니다. 결국에는 빼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있는데 이거보다는 한 개 작은 1을 빼서요. 6개만큼 미드 함수에서 글자를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진행해 볼게요. 답널 부분에 클릭해 놓고 등호 쓰고 미드 함수 마법사 컨트롤 A 눌러서 들어갑니다. 텍스트는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곳이겠죠. 스타트 넘버는 어디서부터 출력할 거냐? 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음부터 6자리까지 출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부터 출력하기 시작하겠다. 마지막에는 몇 글자를 출력할 거냐 하는 건데 문제에서 빼기 앞에 문자열까지 출력하라고 했고 서치 함수도 사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서치 함수로 빼기 앞에 6자리까지만 출력하겠다라고 함수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서치 함수 들어가 볼게요. search 쓰시고 위에 제가 가로를 또 안 열었어요. 네, 서치 함수 쓰고 가로 열어요. 위에 수식 입력줄 서치 함수 클릭하면 함수 인수창 변했죠. 제가 찾고자 하는 텍스트, find 텍스트는 빼기를 찾을 겁니다. 어디에서요? B30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에서요. 그리고 나서요. 몇 번째부터 찾을 거냐 하는데요. 생략하면 자동으로 첫 번째 자리부터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 넘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부터 그 위치를 숫자로 찾고 싶었다면 시작하는 번호를 넣어줬겠죠. 자, 빼기라는 기호가 주민등록번호 B30셀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자리에 출연을 하는지 출력을 했습니다. 7번째 자리에 출연을 한대요. 미드 함수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미드 함수 클릭.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주민등록번호의 첫 번째 자리에서부터 이만큼, 그러니까 7자리의 숫자를 출력을 해올 건데 그렇게 되면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5자리, 6자리, 7자리까지 출력을 하니까 빼기까지 출력이 될 거예요. 우리 빼기는 출력하면 안 되고 앞에 6자리만 출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요. 서치 함수 뒤에다가 빼기 1을 강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빼기는 없어진 6자리만 출력이 되는 거죠. B의 30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제일 첫 자리부터 1의 자리부터 6개의 문자를 가지고 오겠다. 그런데 힘들게 이 6개라는 문자의 개수를 서치 함수로 이 빼기 기호를 이용을 해서 찾아준 겁니다. 함수를 사용할 줄 아는지 물어보기 위한 문제였기 때문에 빼기 앞에 문자열만 추출하겠다. 그래서 빼기를 이용을 해서 서치 함수로 자릿수를 찾고 그 자릿수에서 1을 빼가지고요. 생년월일만 구해준 거죠. 이 함수가요. 또 언제 쓰이냐면 여러분들 메일 주소 있잖아요. 메일 주소가 보통 아이디가 있고 요거는 확인을 하고 우선 체육인들을 끌어볼게요. 생년월일은 출력이 됐고요. 보통 아이디를 보시면은요. 제 아이디는 긴컴 클래스라는 아이디를 쓰는데 컴 26166161도 쓰고 제가 기존에 쓰던 아이디로 쓰겠습니다. 자,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거든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보통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입력을 하실 텐데 아이디는 골뱅이 앞에까지 있는 게 아이디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원 정보를 내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메일 주소는 전부 다 네이버 거거나 뭐 같은 통일이 된 거예요. 우리 회사 거거나
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가 뒤에 호스팅 주소는 전부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아이디만 출력을 하고 싶을 때에는 똑같은 함수로요. 미드와 서치 함수를 이용을 하시는데 아까 사용했던 서치 함수에 빼기 기호를 골뱅이로 대신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골뱅이가 출현하는 값에까지 수치로 개수를 셀 거고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골뱅이 앞에 자리까지 개수를 세서 미드 함수로 첫 번째 자리부터 이만큼의 개수만큼 아이디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똑같은 문제 가지고요. 빼기를 골뱅이로 바꾸셔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로 미드 함수와 서치 함수는 이메일 주소에서 아이디만 출력할 때 또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앞에 생년월일만 출력할 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석 작업 1번입니다.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이 나왔네요. 통합 기능은 좀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표 1, 2, 3을 통합을 해서요. 제품명, 판매 수량, 판매 금액의 합계를 이 빈 표에다가 작업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블럭을 쭉 잡죠. F9셀부터 H16셀까지 블럭 잡아주고요. 데이터 메뉴로 가죠. 통합으로 갑니다. 함수를 합계를 구하라고 했었거든요. 함수 합계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참조해서 범위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 통합할 표에는 제품명, 판매 수량, 판매 금액이 있는데 이 참조할 표에는 브랜드명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브랜드명부터 잡으시면 안 되죠. 표 1에 제품명부터 판매 금액까지 B2셀부터 뒤에 6셀까지 블럭 잡고 추가합니다. 표 2번도 마찬가지 제품명부터 판매 금액까지만 블럭 잡고 추가합니다. 표 3도 제품명부터 뒤에 13셀인 판매 금액까지 블럭 잡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추가해 주죠. 표의 1, 2, 3번 범위가 전부 다 참조되었습니다. 자, 위쪽에만 필드명이 있기 때문에 첫 행을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왼쪽 열도 해줘야겠네요. 왜냐하면 제품명이요. 이 표 1 같은 경우는 테니스와 테니스 라켓, 테니스 공, 테니스 가방이지만 여기가 테니스 공이 36캔이거든요. 근데 여긴 또 12캔짜리도 있어요. 그립도 있고요. 제품명이 참조하는 표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제품명별로 다른 것도 다 가지고 와서 통합을 해야 하니까 왼쪽 열에도 사용할 레이블로 기준이 되는 레이블로 체크를 해줄 겁니다. 첫 행, 왼쪽 열 모두 다 체크하고 확인해 주시면 자동으로 표 1, 2, 3에 있는 값들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방법만 하시면 쉽습니다. 함수 합계로 선택하시고 평균이 나오면 평균 선택하시면 되죠. 각 표의 필드명을 잘 확인하셔서 블럭 잡고 참조, 블럭 잡고 참조하신 후에 사용할 레이블을 첫 행과 왼쪽 열 체크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입니다. 데이터 표가 나왔네요. 카페 10월의 판매 수익 표에 판매 수익은 매출액과 판매 원가, 세금, 인건표, 임대표를 이용해서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런 판매 수익의 변화를 계산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데이터 표 문제가 나오면요. 문제를 잘 안 읽습니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표만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이 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판매 수익 계산이죠. 그러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표에서 판매 수익이 계산되어 있는 값을 이 교차되는 열과 행이 교차되는 부분에다가 기준이 되는 곳에다가 식을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클릭을 해놓고요. 등호를 먼저 쓰죠. 판매 수익 계산할 거니까 판매 수익이 계산되어 있는 셀을 클릭해주고 B의 10셀을 클릭하고 엔터키를 쳐주면 그 셀 수식이 복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식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표를 전체를 블럭을 잡습니다. 데이터 메뉴에서 가상 분석에 들어가시면 데이터 표가 있습니다. 행 입력셀과 열 입력셀 입력하시는 걸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왼쪽에 판매 단가가 한 줄, 두 줄, 세 줄, 줄의 단위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줄이 행이지 않습니까? 이게 행이 되는 거죠. 판매 수량은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한 칸 한 칸 옆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칸이 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문제를 잘 안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보시는 게 좋지만 판매 수익을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판매 수익의 식을 갖다 넣었죠. 판매 단가가 행이 되는 거고 판매 수량이 열 입력셀이 되는 겁니다. 자, 행 입력셀 판매 단가였어요. 판매 단가. 이 표에서 판매 단가가 계산되어져 있는 B3셀 클릭해 주죠. 열 입력셀은 판매 수량이었습니다. 표에서 판매 수량이 계산되어 있는 B의 4셀을 클릭해 주죠. 판매 단가, 판매 수량. 행과 열에 계산되어 있는 값들을 클릭을 해서 넣어 주었습니다. 끝이에요. 확인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판매 수량과 판매 단가가 변하는 값에 따라서 판매 수익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매크로 작업 시트입니다. 문제 바로 볼게요. G4에서부터 G15 영역에 응시 번호별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 생성해서 실행할 건데요. 매크로 이름은 합계고 합계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된대요.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 단추를 이용할 겁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메뉴 중에 개발 도구, 그리고 삽입, 양식 컨트롤 중에 단추 첫 번째에 있네요. 클릭하시고요. 동일 시트에 I3부터 J4, I3부터 J4까지 넣어주셔야 되는데 Alt키를 왼손으로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도형이 딱 그 셀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죠. 자, 매크로 이름이 합계입니다. 합계 한글로 넣어주셔야 되고 매크로 위치가요. 현재 통합 문서에서 작성해서 실행할 거거든요. 자, 밑에 열려있는 모든 통합 문서 말고 현재 통합 문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록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 다시 한번 나타나네요. 바로 가기 키 넣으실 필요 없고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이 시작되고 있고요. 이때 이제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합계 답넣을 부분에 G4셀에 클릭을 해놓고 등호를 쓰죠. 서류 전형이 입력되어 있는 C의 4셀 클릭하고 곱하기 0.4 곱하기는 별표 이용하시면 되죠. 저는 이 식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필기 점수 D의 4셀 클릭 더하기 실무 전형 2의 4셀 값 클릭 곱하기 0.6 그리고 더하기 면접. 면접이 여기 뒤에 있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직접 써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진짜 바로 써버릴게요. F4 뒤에 있겠죠? F4 아니면 방향키로 옆칸으로 이동하시면 마지막에 클릭했던 부분에서 옆칸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식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게요. 좀 식이 길어서요. 서류 전형이 있는 C4셀에다가 곱하기 0.4 더하기 필기 더하기 실무 전형 곱하기 0.6 더하기 면접 맞는 것 같아요. 엔터키 89.2 나오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쭉 끌게요. 뭐 소수점 자리 맞추라는 얘기 없으니까요. 이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를 종료를 해야 되겠죠?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매크로 종료 버튼이 있습니다. 상태 표시줄에 표시되고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시면 매크로 기록이 정지가 되었고요.
저는 딜리트 키로 싹 지운 다음에 매크로 버튼을 클릭을 해 볼게요. 자동으로 합계가 계산이 되고 있네요. 자, 매크로 단추에 이름을 또 텍스트를 합계로 바꾸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개발 도구에 있는 양식 컨트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어, 바로 입력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이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텍스트 편집 들어가시면 커서가 앞에서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딜리트 키 누르셔서 글자 지우시고 합계 라고 입력하고 빈 공간 클릭해서 마무리하세요. 엔터키 치시면 빈 줄이 삽입이 되면서 글자가 위로 올라가니까요. 그대로 빈 공간 클릭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도형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클릭하고 도형에 가서요. 블록 화살표에서 오각형이네요. 블록 화살표의 오각형 버튼, 화살표 오각형 버튼 클릭하시고 드래그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 I6셀부터 J7셀까지 Alt키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그림 그려주시면 되죠. 얘는 개발도구 단추가 아니기 때문에 도형은 자동으로 매크로 기록이 뜨지 않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매크로 지정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매크로 이름이 이번에는 서식입니다. 서식. 기록하겠죠? 서식이고 현재 통합 문서에서 작업할 거예요. 확인 버튼 누를게요. A3부터 G3 영역에 A3부터 G3 영역에 글꼴색을 표준의 자주색 위에 글꼴색이 표준 중에 자주색 맨 끝에 있는 보라색이죠. 바꿔줄 거고요.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랑으로 해줄 거고요. 글꼴은 굵게 글꼴 중에 첫 번째 거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서식을 만들었어요. 매크로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 작업했으니까요. 왼쪽 하단에 정지 버튼 클릭하셔서 매크로 기록 정지. 자, 요 도형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텍스트 편집 클릭해 주시면 되죠. 도형에다가도 서식이라고 쓰셔야 돼요. 서식 입력하시고 빈 공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은 테스트하고 싶으시면 블럭 잡아서 지우시면 안 되죠. 서식을 다른 서식으로 하신 다음에 채우기도 없애고 글자도 색깔 없애셨다가 다시 서식 버튼 클릭하면 변화되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자, 매크로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자, 바로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차트로 변경을 하셔야 되죠. 신규로 작성하시면 0점 처리됩니다. 만들어져 있는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차트 빈 공간, 차트 영역 클릭해서요. 위쪽에 보시면 차트 디자인이 있습니다. 차트 디자인 클릭하시고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요. 꺾은 선형 중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클릭. 확인 버튼 누르면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문제 2번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하고 A1셀과 연동하래요. 뭔가 차트에 요소를 추가하실 때에는 위에 메뉴 중에 차트 요소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저는 차트 옆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차트 요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같은 버튼이에요. 차트 제목을 넣을 건데요. 옆에 화살표로 따라가 보니까 차트 위라고 나옵니다. 화살표 클릭하셔서 메뉴 나오면 차트 위.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 직접 쓸 게 아니고 A1셀과 연동을 할 거거든요. 자,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위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시고 등호를 쓰고 A1셀이니까요. A1셀을 클릭하고 엔터키를 쳐주면 자동으로 차트 제목이 변환이 되었습니다. 문제 3번 할인 금액 계열의 공기청정기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계열 이름과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 위치는 아래쪽으로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할인 금액의 레이블 이름과 값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주황색의 할인 금액 계열 클릭 한번 하고요. 그 중에서도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계열만 한 번 더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요소 추가할 거거든요. 더하기 버튼 똑같이 이용할 거고요. 데이터 레이블 옆에 화살표 클릭해서 기타 옵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뜹니다. 아까 계열 이름이랑 값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계열 이름
체크해주고 값에 체크해주고 지시선 표시는 하라는 말 없었으니까 체크 뺄게요. 계열 이름 체크했죠. 값 체크했죠. 그 다음에 레이블 위치는 아래라고 했거든요. 아래쪽 체크해 주시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열어두고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문제 4번. 세로 갑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세로 제목으로 추가하시오. 어딘가요? 여기네요. 이번에도 차트 요소 추가할 겁니다. 더하기 버튼 누르고 축 제목인데요. 옆에 화살표 클릭하셔가지고 가로축이 아니고 세로축에다가 세로로 넣어야 되거든요. 기본 세로축 체크. 자, 그리고 나서요. 제목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축 제목이 옆으로 누워 있어요. 그러면 세로로 세워줘야 되겠죠. 기타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 옆에 또 축 제목 서식이 뜨네요. 자, 끝에 있는 크기 및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 텍스트 방향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텍스트 옆에 화살표 클릭하셔서 세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 제목이 세로로 딱 섰네요. 축 제목 글자 사이에다가 클릭하셔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면요. 백스페이스 바로 위쪽에 글씨 지워주고 딜리트 키로 아래쪽에 있는 글자 지워주고 나는 금액이라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엔터키 치실 필요 없이 우리가 방향을 텍스트 방향을 이 서식에서 세로로 해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금액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 서식은 X표로 또 닫았다가 다시 작업할게요. 차트 영역의 도형 효과. 차트 영역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면 차트 영역이라고 표시가 뜰 거예요. 이 부분 클릭해 놓고 작업할게요. 도형 효과는 네온 5포인트에 파란 강조색 1번 네온 효과 넣을 거고요.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영역을 클릭을 해놨습니다. 위에 서식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도형 효과가 있어요. 도형 효과에 네온에서요. 네온 변형의 첫 번째 버튼 네온 5포인트의 파랑 강조색 1번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테두리 부분에 네온 효과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차트 영역 서식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이 뜨고요. 테두리에 들어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면 차트의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서식 작업하실 때 오른쪽에 메뉴는 계속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면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계속 서식이 바뀌니까요. 저처럼 계속 X 표시로 끄지 마시고 열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세요. 저는 문제를 보기 위해서 끄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1번부터 차트 작업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해봤고요. 중간에 매크로 작업에서 개발 도구 메뉴가 안 뜬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는 대로 답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공략 문제, 예제 문제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풀이 같이 해보시고 충분히 한 상시 공략 문제는 그래도 5회 이상은 풀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한 10회, 10회 정도는 풀고 가시거든요. 충분한 연습 뒤에 시험을 보시면 떨지 않고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5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